안녕하세요. 이슈인사이드 채널입니다. 오늘은 최근 여러 지역 축제에서 불거진 과도한 연예인 섭외 비용 논란. 이거 정말 시끄럽죠? 그 대안은 없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고 매년 수많은 축제가 열리는데 그 예산 쓰는 걸 보면 정말 목적에 맞게 잘 쓰이는 건지 좀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특히 연예인 부르는 비용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내리잖아요. 맞습니다. 뉴스 보도를 보면 와, 정말 좀 심하다 싶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태백 산나물 축제요. 아니 산나물 팔아서 번 돈이 4,500만 원인데 가수 부르는데 쓴 돈은 9,800만 원이래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도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네, 그 수치만 봐도 정말 좀 그렇죠. 근데 더 심각한 건 그 돈을 마련하려고 태백시 문화재단에 있던 다른 사업 예산, 그러니까 사계절 축제 발굴 운영비 6,600만 원까지 가져다 썼다는 거예요. 다른 예산을요? 저런, 그거 좀 심각한데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뭐 송모 가수한테 4천만 원, 신모 가수 1,500만 원, 한모 가수 7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됐다는데요. 축제 원래 목적이랑 상관없는 돈까지 끌어와서 특정 연예인 몇 명 부르는 거. 이건 예산 집행이 적절했나 비판받을 여지가 아주 커 보입니다. 정말 너무 심하네요. 근데 이게 태백시만의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세종시 경우도 뉴스에 나왔는데 재정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동축제에서 유명 가수 부르는데 돈을 엄청 썼어요. 세종시도요? 거기도 그랬군요. 네, 보니까 안음동은 가수 홍진영 씨한테 2,200만 원, 보람동은 노라조한테 1,600만 원, 한솔동은 가수 태희 씨한테 1,600만 원 이렇게 줬는데 각 동축제 총 예산이 3,850만 원이래요. 그럼 예산의 거의 절반을 가수 한두 명 부르는데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최선이었을까요? 우리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게 맞는 건지 참 답답하네요. 물론 뭐 주최하는 쪽에서는 그 문화공연 보기 햄민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기회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태백시 입장도 약간 그런 거였고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유명 가수 공연 빼고 나면 축제 자체에 뭐가 남느냐. 내용이 너무 부실하거나 홍보가 부족하면 과연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일회성 공연으로 확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죠.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게 몇몇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걱정스러워요. 전국적으로 뭐 1,200개가 넘는 지역 축제가 다 비슷하게 운영되면서 인기 연예인 데려오려고 경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인기 좀 있다 하면 수천만 원 부르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고, 근데 정작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요, 한 20만 원, 30만 원 받기도 힘들고, 아예 기회조차 못 얻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 불균형이 너무 심각한 거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회 자체가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여러 분석들을 보면 많은 축제들이 좀 전문성이 부족하고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고 또 관주도로 하다 보니 기획사에 너무 의존하게 되고 결국 다 비슷비슷해지는 거예요. 지역 특색은 사라지고. 지역 문화 살리자고 하는 축제인데 그 본래 목적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그러니까요. 결국 연예인한테 둔 돈은 그 지역에서 도는 게 아니라 밖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주민들은 그냥 구경꾼으로만 남고 참여는 잘 안 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런데 혹시 좀 긍정적인 대안이나 좋은 사례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찾아보면 희망적인 사례들도 분명히 있어요. 제주연구원에서 연구한 걸 보면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면서 그 지역만의 문화를 가지고 성공한 축제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오테우 축제, 귀리 전통문화 축제, 또 북촌 마을의 뒷계할망 춤추다 같은 거요. 와, 그런 축제들이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따뜻하고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그렇죠. 이 축제들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핵심은 주민 주도성이에요. 주민들 역량 키우는 교육도 하고 지역 자원도 열심히 찾아내고 전문가들이랑 같이 협력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축제를 만들고 참여하며 같이 성장한 거죠. 주민들이 직접 주인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와서 보고 즐기는 소비자가 아니라 축제의 주인이 되는 경험,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주민이 중심이 되고 그 지역만의 이야기가 담길 때 축제는 뭐랄까 외부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힘을 갖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주민들이 이건 우리 축제다라고 생각하면 예산 쓰는 거나 목표 세우는 게 근본적으로 달라지겠죠. 와,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춘천 마임축제 사례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마임이면 사실 좀 대중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역 특색이란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잘 엮어서 무려 12억 원의 경제 효과를 냈다고 하니 야, 유명 연예인 없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관점을 좀 바꾸려 하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식 이벤트나 연예인 불러서 하는 공연, 이걸 넘어서서 지역 주민들이 진짜 같이 만들고 즐기고 그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나누는 그런 진짜 축제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축제의 본질이 훨씬 가까울 거고요. 네, 듣고 보니 우리가 참여하고 또 세금 내는 지역 축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민이 좀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역 축제는 어떤 모습인가요? 판단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저희가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기억에 남는 축제는 화려한 연예인이 나오는 축제인가요? 아니면 그 지역만의 특별한 경험과 이야기가 담긴 축제인가요?